영화 타짜에서 김혜수 씨가 호구를 낚을 때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항상 손발이 차고 그랬는데 화투패만 잡으면 혈액순환이 쫙 되는 게. 사실 제가 그래요. 저는 주식 차트만 보면 혈색이 돕니다. 손발이 따뜻해져요. 우와, 이 캔들에 들어가 사람들은 지금 진짜 무섭겠는데, 오, 여기는 툭 치면 바로 확 넘어가겠다. 이렇게 차트 봉에 새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정우성 씨가 그랬죠. 잘생긴 건 늘 새롭고 늘 짜릿하다고요. 이 방구석에서 차트를 들여다보는 일이 제겐 그래요. 늘 새롭고 언제나 재미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안 망하고 버틴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미에 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에 몰두할 때면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재미는 우리를 이 판에 계속 붙어있게 만들지만 가끔은 그 눈을 가리기도 하거든요.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재미에 빠지면서도 계좌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자식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려고 그런다. 제발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라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과연 여러분이 저만큼 궁금했을까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왜 약 50개월 내내 매월 수익을 내고 있는지요. 그 이유를 알아야 나중에 큰 위기가 와도 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그 이유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 뜻밖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주식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진짜 이유구나. 미련 입문. 하루 1,000원의 인생을 거는 미련한 재미. 유튜브랑 주식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제 유튜브 수익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하루 평균 1.2달러네요. 우리 돈으로 하루 약 1,800원 버는 거죠. 매일 붕어빵 3마리 정도 먹을 수 있으려나? 요새 더 올랐나? 여하튼 그런데 제가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을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장담컨대 여러분이 얼마를 상상하시든 무조건 그 이상의 시간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대체 왜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루에 겨우 1,800원 정도 버는데 말입니다. 저는 주식쟁이에요. 딸칵 한 번에 수백 수천만 원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1,000원 만원 벌려고 유튜브에 제 인생을 갈아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키움증권에 내고 있는 수수료가 몇백 배인데 이렇게 사람 모아서 나중에 강의 팔고 어쩌고 하려고? 그런 실력도 없지만 저는 싫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돈에 대한 간절함이 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쫄보예요. 다만 이건 여담인데요. 차후에는 멤버십도 열어보고 전자책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수익화는 시도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주식 수익과는 절대로 상관없을 겁니다. 이것만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존재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저부터 좀 가르쳐주세요. 단지 저는 원래 본업에서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보는 그 경험 자체를 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판다? 그러면 얘 그냥 깝치고 싶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그 돈으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그럼 대체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느냐? 너무 간단해요.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의도?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개뿔 그딴 거 없습니다. 애초에 이따위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특히 어릴 때부터 RPG 게임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저는 키우는 캐릭터가 막상 너무 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초반이 좋았어요. 슬라임 잡아서 경험치 1 올리고 마을 상점에서 나무검 하나 사는 게 엄청난 업그레이드처럼 느껴지던 그때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 수익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쥐꼬리만 하지만 야금야금 누적되잖아요. 아니,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따위가 뭐라고? 이걸 세상에 내놓으니까 돈을 주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도중에 1년 정도 쉰 기간도 있었지만요. 어찌 됐든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즉 저는 수익이 전혀 안 날 때도 이 짓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2년 넘게요. 조회수 10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고 돈은 당연히 한 푼도 안 되는데 그냥 했습니다. 왜냐고요? 재미있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2022년부터 글을 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읽어도 쓰고 댓글 하나 안 달려도 썼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결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야금야금 성장해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정리하면요, 저는 수익이 안 나도 재미있으면 계속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요, 주식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비밀을 찾았다는 거예요. 검치화경 3,000번을 패배해도 취해 있는 재미라는 독약. 저는 지금뿐 아니라 수익이 안 나던 과거에도 주말이든 평일이든 시간만 나면 차트에 줄을 긋고 있었어요. 여기다 추세선 하나 그어보고 저기다 지지선 그어보고 이 자리에서 반등할까 저 자리에서 꺾일까 왜 이러고 있었냐고요?
이게 재미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이런 걸 재미있어 할 줄 알았어요. 우선 차트 매매 혹은 기술적 분석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재미있거든요. 처음 차트를 공부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어떤 유튜버든 강사든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여기에서 지지되고 저기에서 저항받죠. 그럼 이때 사시면 됩니다. 처음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딱딱 맞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돈을 버는 정답이 있겠구나 싶어서 돈이고 시간이고 쏟아붓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9천을 헤매는 경우가 많지만요. 여하튼 저는 집 밖에서는 주식 이야기를 안 하니까 누구나 저처럼 주말에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 종목 저 종목 줄 찍찍 긋는 걸 좋아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수년 동안 우리 와이프를 관찰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아예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단지 차트 매매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식에서 수익 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걸 지속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같이 사는 남편이 이렇게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주식이든 유튜브든 아니면 본업에서든 성과가 나려면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아주 소수의 천재들 말고는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려면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지속해야 경험이든 뭐든 쌓일 거 아니에요. 저는 차트를 예로 들었지만 본인이 거시경제, 재무제표, 옵션, 흐름 등등을 보든 그게 무엇이든 자신에게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있어서 오래 했다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요, 롤이라는 게임을 아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말파이트라는 캐릭터 하나만 3,000판을 넘게 했어요. 3,000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이 게임 한 판 평균 플레이 시간이 35분이에요. 준비 시간까지 치면 한 판당 약 45분이죠. 만약 이 게임을 하루에 3시간씩 플레이했다고 치면요, 1년 7개월 내내 딱 그 캐릭터 하나만 플레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실력이 어땠냐고요? 아이언 리그예요. 그 게임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그룹이죠. 그리고 그 아이언 리그에서도 가장 하위 구간 소속이었어요. 여기요, 아무나 못 가요.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 힘든 곳입니다. 전체 플레이어 중 하위 3에서 7% 구간이라는데 여길 가고 싶어서 일부러 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매판 최선을 다하면서도 수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을까요? 1년 7개월 동안 성과가 전혀 안 나는데 말이에요. 재미있었으니까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요,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고요? 주식도 게임처럼 재미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주식에 거의 환장한 사람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식을 떠올려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모든 내용을 주식으로 치환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저는 주식 투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희한하죠? 지는 그러면서.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투기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업과 동행하면서 비전을 바라보고 그 어떤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투자자? 일단 저는 일반인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무서워요. 원래 투기 행위는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으니까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니까 결국 모든 걸 잃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골탈태, 뼈를 깎는 단타를 버리고 지수라는 몸을 얻다. 자,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지금 재미있게 하고 계시는 그 행위,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내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믿음이 지금 쌓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재미있어서 하고 계신 건가요? 한 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길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쌓이고 있나? 여러분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겠다고요?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만큼 아둔하지 않아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아무리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하여도 그런 확신이 쌓이지 않는 중이던가요? 자, 제가 예전에 젖먹이에 들쳐업고 울면서 단타 매매를 했던 시기의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김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단타로 실패했다는 영상을 몇 개 찍긴 했지만 사실 그리 큰 돈을 잃은 적은 없어요. 애초에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에 가져다 바칠 돈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했죠. 물론 돈보다 훨씬 소중한 시간은 실컷 가져다 바쳤지만요. 자, 이 계좌는 지금은 쓰지 않는 계좌입니다. 실현 손익을 한번 볼게요. 뭐 수익 인증 때문에 실현 손익에 대해 예민한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의 같은 건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직관적으로 수익과 손실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빠르고 쉽게 보이니까요. 자, 여기 2018년도를 보시면요, 하루에 10,000원 잃고 30,000원 잃고 이렇게 했죠. 여기 200,000원 잃은 날도 있네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주식 손실 공개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수백 수천만 원 잃으시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계좌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한 3개에서 4개의 계좌로 이 짓을 거의 3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2022년을 기점으로
절대 수익금은 그리 크지 않지만 쭉 연속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당연히 누적 손실 역시 이미 다 수익으로 돌아섰고요. 그 뒤로 이 계좌는 여기까지 쓰다가 현재는 안 쓰고 있어서 매매 기록이 없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계좌를 보여드렸냐면요. 저는 저 때요 재미있었거든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차트 켜는 게, 매수하는 게, 매도하는 게. 그런데요, 이 길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도무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승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말이죠. 당시 얼마나 승률이 좋았는지 다른 계좌도 한번 볼까요? 이건 아까와 다른 계좌입니다. 2020년부터 1년 내내 거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계좌 두 개에서 수익금 자체는 작다 하더라도 이기는 법을 알게 됐으니 저렇게 1년 내내 연속적으로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말로는 전달이 잘 안 되네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실까요? 분명히 벌고는 있는데 내 실력 같지는 않고 불안한 그 기분요. 그러니 시드머니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소액으로만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했던 가장 멍청한 짓은 애 없고 단타 친 거였고요. 가장 잘한 짓은 끝까지 시드머니를 키우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매매를 접었죠. 돈을 많이 잃어서가 아니었어요. 아까 보신 승률처럼 오히려 이기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의 미래가요. 이 길의 끝에는 한 번의 큰 실패가 있겠구나. 이처럼 나 자신조차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이 판에 큰 돈을 태우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떠난 후 계속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투자에 믿음이 생길까? 그러다 찾은 게 참 뜬금없게도 미국 지수 적립식 투자였습니다. 희한하죠. 지수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판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방구석에서 3년 내내 차트에 줄 그을 때는 죽어도 안 생기던 그 믿음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요? 요즘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제가 삼전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게요? 여기 보시면 B라고 적힌 부분은 제가 매수한 부분이고요. S라고 적힌 곳은 제가 매도한 부분이에요. 고마셀이 죽이지 않습니까? 5만원에서 6만원대에 열심히 잘 매집해놓고 6만원대에 팔았다고 기분 좋아서 이 바보 천치 같은 게 소고기 사 먹었죠. 들고만 있었어도 소고기가 아니라 소 몇 마리를 샀을 건데 말입니다. 자, 다음 테슬라 볼까요? 이번에는 테슬라도 그냥 테슬라가 아닙니다. 남자는 또 레버리지 아닙니까? 테슬라 레버리지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시죠. 해외 주식은 매수 매도가 안 찍혀서 예전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돈 잘 벌었다고 자랑하는 내용 아니니까 인증이 좀 허접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여기 보시면 하락이 오기 전부터 저는 테슬라 본주가 $220 오면 살 거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하락장에서 귀신같이 $217를 찍고 불반등을 했습니다. 저점에서 귀신같이 샀죠. 그것도 레버리지를요. 농심 신라면보다 사나이를 더 올린다는 바로 그 레버리지. 그래서 제가 얼마에 팔았게요? 이것도 블로그 기록으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본주 기준 저기 빨간 박스 부분에서 전부 팔았어요. 사실 이 차트는 과거라 그 뒤 얼마까지 올랐는지 안 보이지만 최고 약 $500까지 갔죠. 그러니까 테슬라 레버리지 기준 제가 산 가격에서 250% 수익 낼 수 있는 걸 20%에 홀랑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도 수익 나서 좋다고 회를 한 사발이 했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회가 아니라 신형 테슬라 차 몇 대를 샀을 건데 우와 여기 광어 억수로 싱싱하대 하면서 아주 찹찹 잘도 처먹었죠. 기분이라고 매운탕에 사리까지 추가해서요. 자, 지금은 두 개만 보여드렸지만요. 과연 저한테 이런 종목이 몇 개일까요? 수십 개? 수백 개? 제가 단타가 되었든 수익 매매가 되었든 수익을 크게 못 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본업에서 예술하다가 인생 꼬인 사람이에요. 예술 한번 해보려다가 인생 대차게 말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매도를 예술처럼 잘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실컷 매수를 잘 해놓고도요, 이번 기회에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그 욕심,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엇박자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병행하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내 인생의 키는 어차피 저 장기 투자하는 녀석이 쥐고 간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럼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뭐죠? 방금 보여드린 삼전이나 테슬라 레버리지처럼 기업 펀더멘탈이니 뭐니 그런 건 잘 몰라도 내가 싸웠을 때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서 그냥 작게라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수익은 인출해서 적립식 계좌로 옮겨놓고요. 이러니까 욕심이 내려놔지더라고요. 내가 들고 있는지도 몰랐던 욕심을 자 이제 내려볼까 영차 하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귀거래사 부질없는 허공지를 멈추고 시장의 근본으로. 이렇게 2022년부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키웠고 그 뒤로 저렇게 멍청하지만 어쨌든 49개월째 내내 수익을 내는 중이에요. 저의 투자 방법이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제 지난 영상들에서 허접하게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다예요. 물론 디테일은 더 있겠죠.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요. 여하튼 중요한 건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재미와 믿음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시든 단타 매매를 하시든 재미있으면 해보세요. 그런데 믿음이 안 쌓이면요, 작게, 아주 작게 하세요. 그거요, 많이 한다고 쌓이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긴다고 쌓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주식 투자 재밌죠? 그런데요, 주식 투자가 그저 재미있기만 한 상황이라면 사실 그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도 우리 엄마 말 무지하게 안 듣고 자랐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통하겠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다만 그 재미있는 걸 한 번에 다 해치우면 안 되겠죠. 우리 애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요, 빨리 먹기 아깝다고 어찌나 천천히 먹는지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고 난리도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으면 즐기세요. 대신 천천히 작게요. 재미있는 거 오래오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저 오래만 했다고 누구나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작게 하면서 끊임없이 확인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아, 이 방법은 믿음이 안 생기네. 아, 이 방법은 믿음이 쌓이네.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돌아갈 곳이라도 있어요. 아참, 그리고요, 이건 진짜 영상 끝에 와서 산통 깨는 말이긴 한데요, 이왕이면 그냥 사팔사팔 하지 마세요.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 지속하시다가요, 시장이 한 번씩 깨질 때 그때만 사고 싶던 주식을 한번 사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충분합니다. 네, 참, 저 단타 계좌 보니까요, 지난 1년간 쎄 빠지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섀도우 복싱 오지게 했는데 코스피 지수 수익률 딱 3분의 1 따라갔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주식판의 가장 위대한 격언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에 있었습니다. 남진 형님이 둥지 부르실 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셨는데 지수나 사서 가만히 있을걸 레라이.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